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여객기나 항공기 같은 항공기를 개조하는 그런 MRO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또 확장돼서 방위산업으로서 군용기를 창 개조하는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미국의 보잉과 또 우리나라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같은 데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쪽도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미 공군의 C-130 항공기, F-16 전투기, F-22 전투기도 이 방산 전투기 쪽에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어버스도 이 유럽 비행기인데 이쪽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보잉 737 시리즈, 그러니까 보잉 707 시리즈 이쪽도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의 수리온 헬리콥터 이쪽도 그렇고, KF-21 보라매 전투기도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군용기 MRO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에어버스, 이거는 싱가포르 쪽을 통해서 유럽의 에어버스를 고객을 맞았는데, 요번에 그게 2024년에 이 실적이 이쪽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미국 쪽이 줄고 유럽 쪽이 늘어나면서 이 주요 고객사가 매출 비중이 좀 바뀌게 됐죠. 자, 그래서 주요 고객사를 보면 화려합니다. 대한항공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에어버스나 보잉도 그렇고, 럭키드 마틴도 여기에 고객사로 들어가고,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 쪽에는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양쪽의 민간 기업으로 대단히 유명한 곳인데, 이런 쪽도 모두 고객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 3분기까지 보면 민간 항공기 쪽 MRO 사업이나 우주 발사체 쪽이 전체 매출의 26%, 그 다음에 군용기 MRO 사업이 꽤 큰데요. 이쪽이 44%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쪽에 들어가는 소재, 재료 이런 쪽이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 실적으로 보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그래도 이게 이제 399억, 이게 이제 원화로 돼 있고 밑에는 또 달러로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중통화로 표시하는 곳은 고객사가 해외에 있다 무슨 이런 빌미를 대지만 대부분 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솔직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작년 실적 같은 경우 재작년 실적 911억짜리보다 훨씬 줄어든 86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당기 순손실도 55억을 기록을 했죠. 전반적으로 무형자산을 손상을 했다고 해서 손상평가하면서 이것들이 회계적으로 반영이 돼서 일회용 영업의 비용이 늘어나서 이제 당기 순손실이 늘어났다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 1,400억인가 1,300억 같은 굉장히 큰 전환사채를 발행해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과거에 이제 그 이전에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들을 다시 사서 소각시키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외로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주주는 케플러 주식회사라는 회사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쪽이 전체 매출의 27.48%, 즉 이전 대표가 갖고 있던, 최대주주가 갖고 있던, 이민규 대표가 갖고 있던 지분을 고스란히 케플러 주식회사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100%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최대주주가 됐죠. 근데 이 케플러 주식회사도 이민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규 대표가 이 자기 주식을 넘겨주고 의결권 50%를 취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케플러 주식회사 자체가 이민규 대표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11회차 전환세를 발행하면서 그 전에 발행했던 7회차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차채권자의 조기 상환권, 이 풋옵션을 행사됐기 때문에 만기 전 사채를 취득한 거라고 그러지만,
뭐 이 규모는 1억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액수는 되지도 않고 이제 이쪽 7회차 중에 23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발행한 게 그 무기명 3호 영구 전화사채라는 건데 이게 1,300억짜리입니다. 1,300억짜리고 이 시설자금 600억에다가 운영자금 400억, 그다음에 타법인 그 주식 취득에 300억짜리 해가지고 총 1,3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이거를 뭐 주당 그 13,995원에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향후 주가가 변동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청구일이 2025년 4월 11일부터니까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2달여 남았는데 2달 후부터는 전환 자체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3,995원보다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그러니까 그런 그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항상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전환사채를 행사해서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야 부채에 대한 비율이,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무구조도 개선이 되고 자본도 확충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주식은 갑자기 이제 주식이 대규모로 전환되면서 주식이 쏟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주식 전환 그 직전의 시기, 요럴 때가 주의해서 봐야 할 때죠.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드론, 그 군사용 드론이나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호재성 재료라는 것들을 계속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가 좀 올라가라고 아주 그냥 그 아주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가 의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사업을 지원해서 화성에 유인 탐사를 보내겠다고 이제 발언을 했죠. 이건 의회에 나가서 한 연설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서 우주 탐험에 대한, 우주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지역의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은 이 수주도 늘고 있다고 그래서 대규모로 증자를 한,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그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공장도 신설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이 규모도 뭐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고 수주는 엄청 많이 했다는데 수주한 거 갖고 실적을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캔코 스페이스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지분이 그래도 좀 소폭 늘어나서 1.94%까지 늘기는 했지만 그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때 나타나는 그 외국인 지분의 급증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시장 내 신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실적이 그렇게 1,300억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뭐 전환사채를 11번 발행할 정도로 시장을 통해서 자금은 잘 조달해 가는데 흑자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주주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러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이거는 특히나 이제 그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못 내서 전환사채를 계속 꾸준히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물론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의 고객사들이 거래하는 데가 대한항공이나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미국의 뭐 스페이스X나 뭐 이런 뭐 블루오리진 같은 그 대기업들, 이런 데라고 해서 이 회사가 그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사업의 실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회사가 시장에다 대고 막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성장이 빠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설명하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림과 실제 실적으로 나오는 그림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지금과 같이 우주항공 테마주 바람을 타고 잠시 잠깐 급등할 수는 있어도 이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에는 실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숫자를 보여줘야만 신뢰감을 갖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드는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